KBS는 최근 4.3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 이후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 이후 제주도가 4.3 역사 공간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직접 취재한 안세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 기자, 사실 4.3 평화기념관은 많이 알고 있는데 다른 기념관들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곳들 모두 유족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기념공간 4곳 모두 제주도가 짓고 이 유족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부 콘텐츠는 이 4.3 평화기념관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지역별 아픔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4.3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이 정비가 시급한 것 같은데 제주도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제주도는 올해 2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4.3 기념공간 이 3곳의 전시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단편적인 전시물 나열이 아닌 이 영상 콘텐츠와 미술 작품 중심으로 개편해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잘된 소식인 것 같고 또 제주도가 4.3 기록관 건립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실 있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기획 취재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네, 제주도는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해서 2030년까지 새로운 4.3 기념관을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 공간만 짓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건 앞선 지적에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 공간에 무엇을 담을지부터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인력도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현재 4.3 평화기념관만 보더라도 전문 학예사는 1명뿐인데다 이 기록관리사는 없습니다. 더욱이 기록관을 짓는다 해도 수영이 명부 등 이 국가기록원 자료를 이관해 있을지도 이제 미지수인데요. 관련법상 국가기록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없다 보니 이 4.3을 중심으로 제주 근현대사를 묶어서 국가기록원 제주 분원을 유치하는 게 어떠냐는 이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는 우선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부에 2억 원의 용역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4.3 가치 전승과 이 세계화를 위한 여정에 있어서 기록관은 어떤 역할을 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부터 필요하다는 말이 공감이 되는데 안 기자, 4.3 추가 진상 조사 보고서를 놓고도 지금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취재 좀 하셨죠? 네, 이 정부 차원의 이 4.3 추가 진상 조사 보고서 초안이 22년 만에 나왔다는 소식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는 4.3 평화재단이 이 초안을 작성해 행안부에 제출하기까지 4.3위원회 분과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조사 기간은 분과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분과위원들은 가능한 한 올해 2월까지 마무리해서 검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과거 첫 진상조사 과정에선 보고서 초안이 나오기까지 12차례나 사전 논의를 가진 것과는 비교가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해 평화재단은 보고서를 잘 만들려다 보니 시간이 빠듯했다면서 사전 논의를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 분과위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럼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행안부에서는 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바라봤는데요. 이 제출 기한인 6월 30일까지 보고서 초안을 제출한 만큼 이제부터 사전 심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특별법상 처리 절차를 보면 분과위가 사전 심의를 한 뒤 중앙위가 분과위의 의견을 토대로 심의 의결하게 돼 있는데요. 이 사전 심의라는 게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게 아닌 만큼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논의로 이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또 논란이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지금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은 당초 7명으로 구성됐었지만 3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현재는 4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을 위원회에서 제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조사기관의 장을 맡고 있는 4.3 평화재단 이사장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조사를 수행한 연구원의 가족이다 보니 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데요. 이 4.3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위원 제척 사유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당 안건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분과의 한 분과위원은 이 보고서 자체가 심의 안건이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고서에 담긴 희생자나 유족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 이 분과위원장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선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가 이 석 달 뒤면 임기가 끝나는 지금에서야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라고 바라봤습니다. 예. 네, 이 행안부는 이 위원 제척 사유 조항이 이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이해관계를 배척하기 위해 2022년에 신설됐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선 이익을 얻는 이 희생자나 유족이 아닌 이상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제척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 행안부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예, 이 조사 기관장이 직접 조사한 내용을 심의한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이 심의를 코앞에 두고 논란이 되는 게 좀 안타깝네요. 네, 저도 그 대목이 많이 아쉬운데요. 아무래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4.3 추가 진상조사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동안의 국무총리실 산하의 이 4.3위원회에 민간위원 17명 가운데 이 11명이나 임기가 끝났지만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됐습니다. 예, 무엇보다 재단 측에서 분과위원들과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도 이 현재의 우려를 키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장이 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이 다른 분과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지난달 22일에 이 보고서 초안 제출 이후 이 첫 분과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보고서 초안에 대한 사전 심의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긴 논의 끝에 이 사전 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 석학 이상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문을 받아 분과위원회에 보고하면 이 위원들이 의견을 첨삭하는 방식으로 이 사전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검토위원들로는 서울에 있는 역사학자 2명과 제주의 4.3 전문가 3명 등 5명이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시일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심의 기간은 충분한가요? 네, 이 시일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행안부는 오는 12월까지 국회 보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행안부는 또 이달 내로 결원이 된 이 4.3 중앙위원 위촉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공석인 분과위원 3명도 채워집니다. 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있는데요. 네. 네, 추가 진상 조사 보고서 발간이라는 게 이 4.3 진실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화해와 평화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그 본래의 의미가 흐려지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진실 규명과 화해라는 대의 아래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막 사전 심의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도 취재할 게 많아 보이는데요. 정부의 공식 보고서로 채택될 때까지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